방금 강연을 마치신 그 조세영 원장님은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모시던 그런 상관분이신데요. 예, 그 외교부를 그만두고 제가 지금 우동집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를 그만두고 나온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저에게 여기 나와서도 강연해라고 지시를 내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96년도에 외교부에 입부를 해서 2012년에 그 외교부를 그만뒀으니까 한 만으로 한 16년 정도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외교부 직원으로서 외교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런 자리에 서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사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완주를 못하고 처음 들어선 그 외교의 길에서 제가 중간에 삐져나온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완주를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신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나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또 네가 걷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을 앞으로 직업으로 지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밖에 안 보여. 잠시만요. 네. 하여튼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외교관이라고 하는 길에 대해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매여서 많은 하여튼 어려움도 나름대로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딱딱한 공무원 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딱딱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저의 삶을 보고 제가 앞으로 걷고자 하는 또는 이루고자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저보고 또라이라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또라이 같은 어떠한 좀 4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외교부에 나와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진솔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외교관이란 직업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외교관과 외교부 직원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장이 직업이고 직업이 직장인 일치화된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고 그러한 관념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굳이 구분하지는 않고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외교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또는 외교관이 돼봤더니 안 좋은 점은 뭐였냐 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 청중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외교관이 되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좋은 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 주실 분이 계십니까? 외교관 지망생 중에서 저쪽에 계신 분이 외교관 지망한다고 손을 번쩍 드셨었는데, 각국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장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공짜로 나라 돈으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야, 전곡을 찌르셨네요. 네. 정답은 없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높은 굉장히 그런 직위에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실무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16년 정도 외교부에 있으면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일하면서 나는
이런 게 참 좋았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감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언론에 제가 뭐 하도 희한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언론에 제가 좀 소개가 될 때 그 타이틀이 그 선망의 대상인 외교관 때려치고 우동집 차린 신상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때려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직서를 집어 던진 적도 없고, 두 손으로 공손히 놓고 나왔고, 사실은 나오면서 굉장히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설레임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나 은혜를 입고 내가 여태까지 나를 키워준 내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준 그러한 외교부를 떠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마음 한켠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럼 뭐 외교관을 그만두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아쉬움이 있었을까? 또는 왜 신상목은 외교부가 자신을 여기까지 키워줬다고, 은혜를 입었다고까지 말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관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관료,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안정되고 또 그리고 뭐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고 하는 그런 안정성도 좋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개인의 어떤 뭐 사명감이랄까,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보람 같은 것도 있고, 반면에 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나 어떤 발언이나 그런 것이 제약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한 그 프로스 앤 컨스, 그러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같은 관료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첫째, 제가 외교부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더더욱 느끼실 텐데, 자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팍팍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한 뼘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수하세요. 우수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직장 환경, 직업 환경은 사실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민간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직장 내에 있을 때는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저 일 같은 게 그러면서 뭐 과장이 어떠네,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충돌이나 마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직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뭐 술자리라도 그냥 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비정상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각국의 어떠한 그러한 각 문화권, 어떤 각 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식, 그런 것 등을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각들, 또는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른 직장에서는 잘 맛볼 수 없는 그런 외교부만의 보면은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한 외교관을 기르는 것은 곧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외교관이 국가의 자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이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큰 혜택입니다. 아까 나라 돈으로 비행기 타고 놀러 다녀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뭐 놀러 뭐 어떤 뭐 여행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훌륭한 우수한 외교관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외교관들이 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개인이 그러한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돈 들여서 하기 쉽지 않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인데요. 그러한 환경을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 이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이나 혜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에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그 개인적인 영광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제가 좋았다고 느끼는 점은 그 아까 첫 번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경험에 어떤 저변을 넓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정답입니다. 그 한국 사회는 뭐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그 한국을 가운데 놓고 있으니까 한국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지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 지리적인 어떤 이점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다양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접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경험의 저변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그것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교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세계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그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접점 그리고 또 그 문화와 대한민국의 접점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저한테는 그렇게 좋았냐면은 제가 박스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만 계속 살았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만 계속 제가 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은 보이지 않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의 이면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외교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외교부를 그만두게 된 사실은 그러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식을 사실은 벗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한국에선 제가 나 이제 그 공무원 그만두고 외교부 그만두고 나 이제 우동집 차릴 거야라고 했을 때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그 선택이 어떤 상식 밖의 선택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외국 친구들은 나 외교부 그만두고 나 내 사업하기로 했어. 내 레스토랑 열었어. 라고 했을 때 먼저 나온 얘기가 congratulation입니다. 물론 놀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구미의 사람이 됐건 뭐 미국 사람이 됐건 유럽 사람이 됐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거와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더 당연한 선택이고 상식적인 선택이고 우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은 공무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재능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민간 부분에서의 일을 찾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민간 부분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조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의 창의성, 그 다음에 자기의 역량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의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외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상식이 꼭 상식이라고만 이게 뭐 어떤 보편성을 갖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식, 커먼 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8살 때까지 축적한 편견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그 천재답게 말도 되게 멋있게 하는데요. 그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해외 다양한 곳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깨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외교부가 주는 굉장히 커다란 저한테는 그러한 그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았던 걸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외교부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어떤 저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숙했던 때가 소위 말하는 개도국 근무 시절입니다. 후진국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후진국이냐 말을 그렇게 하느냐 개도국으로 바꿔라 해서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스라고 하는 말로 이제 PC를 합니다만 사실은 후진국이죠. 저개발국입니다. 선진국에 여러분들은 외교관 된다 그러면은 미국 아니면 유럽의 영국 하다못해 스칸디나비안 컨트리에 가서 노르딕 스키를 타면서 그런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외교부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근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삶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생활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가 외교부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리적 로케이션은 저기 서남아에 있는 모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있으면서 마치 공부를 할 때도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어떠한 각 나라들이 처한 입장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고, 왜 좌표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X축을 놓고 Y축을 놓고 좌표를 찍어서 자신의 현 위치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적인 문명이랄까요? 과학적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런 개도국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타자화해 볼 수도 있고 객관화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또 어느 지향점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좌표를 찍고 또는 자신 개인의 어떠한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됐던 것은 저는 개도국 근무 시절이었고요. 개도국 근무를 한 2년 내지 이렇게 계속 외교부에 있으면 사실은 선진국 근무보다는 개도국 근무 기회가 더 많은데요.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텔레비라든지 하여튼 매스미디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만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어떤 통찰력이랄까 아니면은 사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외교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졌던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또는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난 외교부에 꼭 들어가야겠어라고 감흥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고 프로스 앤 콘스가 있으니까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에 있으면서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혹시 또 제가 청중의 어떤 반응을 호응을 요구를 합니다.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막 지명해야지. 한국에서는 막 강압적으로 지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국가와 국가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접점이 되고 중재를 하는 그러한 기능.
이것도 뭐 정답은 없고요. 그런데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영어 명칭은 뭡니까? 누가 굉장히 좋은 발음으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라고 했는데, 네.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맞습니다. 근데 왜 Ministry of Diplomacy가 아니라 왜 Foreign Affairs지? 양자간에는 미묘합니다만, 딱 꼬집어 얘기하기엔 뭐합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직장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고요. 이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대외 관계에서는 한 부처가 거기에 전담 부서, 전문 부서, 주무 부서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또는 임무를 부여받는 그러한 사회였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래봐야 뭐 한 25년 전인데 1996년이니까 뭐 그 정도인데요. 그때에도 만약에 재경부 장관이 해외에 출장을 가려 그러면은 재경부에서 외교부 주무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뭐 요식 행위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출장을 가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대통령 청와대에 올려서 재가를 받고 거기에 훈령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씁니다. 써옵니다. 거기서. 그럼 거기에 그대로 써서 그것을 요식행위로 다시 그 부처에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일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외교부가 이 국가의 대외 관계의 주무부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Foreign Affairs가 외교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각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민간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대외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외교부가 갖고 있던 Ministry of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그 명칭에 걸맞는 그러한 업무 영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한 각 부처에서 각 기능적으로 특화되고 전문화된 부처에서 국가의 대외 관계 중에 자기 해당 영역을 다 가져가고 나면은 그러면 외교부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외교부의 고유 영역은 무엇이고 외교부의 핵심 영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아직 외교부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굉장히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구성원, 맨파워를 다양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조금 더 외부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유입돼서 서로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그러한 부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21세기 이 격변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것은, 지향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갈등하고 또는 혼란스럽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저한테는 문제였냐면은, 저 요즘 우동집 합니다만 우동집에 오신 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그 외교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외국 생활 좀 하고 외국 경험 좀 있고 외국어 구사 좀 되고 그러면은 그거 상식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판검사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사처럼 뭐 그런 굉장히 오랜 수련 기간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외교부의 어떤 주요 보직이나 그런 것들이 전문 커리어 외교관이 아니라 외부 수혈에 의해서 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경우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외교부의 전문 그 관료 외교관이 직업 관료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남겨진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해외 나가서 공간에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어떠한 개인이 자기의 인생에서 좀 명확한 그러한 목표 의식을 갖고 또 자기가 성장하는 것만큼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 좀 야망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외교부로서는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외교관들은 항변합니다. 야, 그 외교관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그러한 외교관만의 그러한 전문성 그리고 어떤 통찰력 그런 것이 있어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외교부의 직원들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야 되지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 이제 외교관을 지망하시는 외교부에 입부하시기를 지망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남과 차별화된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적성이랄까 아니면은 이다음에 사회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그 꿈 그런 것들이 외교부하고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잘 맞는지 아니면 본인은 들어가서 외교부의 이러한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되고 싶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외교부를 지망을 하면은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간단하나마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